네,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EBS 현장 교사단으로 참여한 중동고등학교 교사 최서희입니다.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출제 경향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은 소위 킬러 문항 배제 방침에 따라 공교육 내에서 출제되었으며 작년 수능 출제 경향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2024학년도 수능보다 다소 쉬운 수준으로 출제되었으며 응시 집단의 구성과 준비도를 고려할 때 변별력이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독서와 문학 영역에서 EBS 수능 연계 교재의 제재 및 작품 수는 전년도 수능과 유사하게 연계되었으며 문항 수는 전년도 수능보다 많이 연계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총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영역은 공통 과목 독서 문학과 선택 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로 출제되었습니다. 교육 과정 및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고 EBS 수능 연계 교재와의 연계 체감도를 높여서 출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수능 시험 준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는 원칙을 충실히 구현하였습니다. 올해 6월 모의평가는 2024학년도 수능보다는 다소 쉽게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통과목인 독서 문학의 경우 소위 킬러 문항 배제 원칙에 따라 배제되었으며 EBS 수능 연계 교재를 실질적으로 굉장히 밀도 있게 연계하고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이나 개념을 바탕으로 문학을 설계하여 공교육 내에서 변별력을 높였습니다. 도덕 문장의 진리 적합성을 다룬 인문 주제 통합 지문에서는 여러 입장을 파악하고 비교해야 하므로 수험생들이 다소 까다롭게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EBS 수능 연계 교재에서 다룬 핵심 개념을 활용하고 있고 또 지문에서 구체적인 예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지문을 읽었다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BS 수능 연계 교재의 내용을 50% 이상 연계한다는 방침에 따라 EBS 수능 연계 교재에서 다루었던 제재나 작품,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가 되었는데요. 독서에서는 4개의 지문 중에서 3개의 지문, 사회, 과학기술, 인문 주제 통합 이렇게 3개의 지문이 EBS 수능 연계 교재와 연계되어 출제되었습니다. 문학에서는 6개의 작품 중에 4개의 작품이 EBS 연계 교재에서 출제되었는데요. 고전 소설은 교재에 수록된 부분과 다른 장면이, 그리고 현대시는 작품의 전문이, 고전 시가는 교재 수록 부분 중 일부가 그대로 연계되었습니다. 현대소설의 경우는 지문의 대부분이 EBS 수능 연계 교재에서 연계되어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인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는 EBS 수능 연계 교재를 통해 다루어진 개념뿐만 아니라 제재나 문항 아이디어 등이 두루 활용되었습니다. 소위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는 작년 수능 출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큰 틀에서 연계 방식, 문항 구성 등을 유사하게 연계하여 수험생들의 혼란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통 과목인 독서와 문학, 그리고 선택 과목인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에서 적절한 난이도의 문항이 출제되어 변별력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BS 수능 연계 교재를 학습하고 또 공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문항을 해결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문항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서는 변별력이 높은 문항이 전 영역에 걸쳐 두루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독서 영역에서는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핵심 개념인 중압 과정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9번 문항과 가나에 제시된 정보와 보기에 제시된 정보를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16번 문항이 다소 까다로웠을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9번 문항의 경우는
과학적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답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학적 원리에 대한 정보가 제시된 지문에 충분히 제시되어 있고 또 사용하는 어휘 수준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준이어서 지문에 제시된 정보를 사실적으로 잘 이해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판단됩니다. 16번 문항은 가와 나에서 제시된 도덕 문장의 진리 적합성에 대한 각각 다른 입장을 파악하고 또 보기에서 제시된 도덕 문장의 진리 적합성에 대한 입장을 서로 비교해야 해서 확인해야 할 정보가 비교적 많았습니다. 그러나 EBS 수능 연계 교재의 직관주의와 정의주의에 나오는 핵심 개념과 용어를 학습한 수험생이라면 지문의 내용을 좀 더 친숙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항 영역에서는 작품의 서술 방식의 특징을 묻는 27번 문항과 보기를 참고하여 현대시 두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지를 묻는 34번 문항이 변별력이 높았을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27번 문항은 서술자와 서술자가 지각하는 대상 그리고 지각하는 내용의 측면에서 선지의 진술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내용 이해에 깊이를 더한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EBS 수능 연계 교재에 수록된 작품으로 중략 부분의 줄거리 이후의 내용은 EBS 수능 연계 교재에 수록된 장면과 일치하는 부분이 출제되어 아마도 수험생들의 연계 체감도는 높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34번 문항은 나가 EBS 수능 연계 교재에 수록되지 않은 작품이므로 수험생들이 다소 까다롭게 혹은 낯설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적 증거와 반복적인 식구를 중심으로 작품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은 문학 수업의 학습 활동에서 반복적으로 다루는 내용이므로 이를 활용하면 나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BS 연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BS 연계율이 50% 이상 연계 방식을 유지하면서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는 출제 방향에 따라 독서 문학 영역에서 수험생들이 느낄 연계 체감도는 전반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문항의 연계율은 51.1%, 총 23문항이며 연계 문항은 이쪽에 제시된 바와 같습니다. 특징적인 점은 공통 과목에서 연계 문항의 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23문항 중에서 22문항이 공통 과목에 연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의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킬러 문항은 배제되었고요.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과 선지로 변별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EBS 연계율은 전년도와 같이 50% 이상으로 출제되었으며 특히 독서와 문학 영역을 중심으로 연계돼서 수험생들의 연계 체감도가 높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독서는 4개 지문 중에 3개의 지문이, 문학은 6개의 작품 중에 4개의 작품이 EBS 수능 연계 교재에서 연계 출제되었으며 지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수험생들이 느끼는 그런 연계 체감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선택 과목인 화법과 작문은 학생들의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된 제재를 활용하여 담화 내용을 구성하였고요. 언어와 매체 역시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탐구하는 활동, 그리고 매체에 대한 활용과 이해를 묻는 실생활 밀접 문항이 고루 출제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수험생들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학교 수업을 통해서 수능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은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는 수험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교과서 학습 활동에서 자주 다루는 내용이 문항 유형으로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문항 유형의 안정화 측면에서
크게 불안 요소를 느끼지 않고 수능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능을 준비할 때는 학교 수업을 통해서 그 유형에 대한 친숙도와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연계가 매우 밀도 있게 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후의 학습 방향은 단순한 문제풀이 중심의 연계교재 활용이 아니라 연계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지문과 작품의 내용 이해를 좀 꼼꼼히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택 과목에서도 단순히 정보를 1대1로 대응하고 패턴을 익혀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항들은 배제되었고요.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야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특정 부분만 뽑아 읽고 기술적으로 답을 찾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상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출제 경향 분석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신 후 소속 성함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세계일보 김유나 기자인데요. 이게 작년 수능 국어보다는 다소 쉽게 출제됐다고 하셨는데 작년 수능 국어가 되게 까다로운 시험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수능과 비교를 안 하고 그냥 이번 시험만 놓고 봤을 때 좀 까다로운 편이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면 예년 6월 모평과 비교해서라든지 그 난이도를 따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응시 집단이 다르고 이제 그 시험을 보는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단순 비교는 사실은 어렵지만 문항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요. 작년 수능보다는 확실히 좀 쉬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저희가 그렇게 분석을 했냐면 우선 연계되는 부분이 공통 과목에 많이 비중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3문항 중에 22문항이 문학과 독서의 연계가 되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체감 연계도는 더욱 높았을 것으로 보고요. 또 그 공통 과목 중에서도 문학의 연계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친숙한 문학 작품이 전체 6개 작품 중에 4작품이나 있으니까 아마도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물론 아주 쉬운 수준의 단순 난이도를 얘기를 드렸을 때는 아주 쉬운 수능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소 추상적일 수 있는 논리학 지문이 있기는 한데요. 그 논리학 지문 역시도 분명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각 지문에서 제시하고 있고 또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수준의 어휘, 문장을 구성을 해서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 크게 어려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 비연계 지문 같은 경우는 문학에서 고전 수필과 현대시가 비연계되었는데요. 고전 수필 같은 경우는 구조가 매우 단순하고 우화가 들어가 있어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이제 주제를 좀 찾아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현대시 같은 경우는 학교 수업에서 저희가 굉장히 학습 활동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보기의 외적 증거를 활용해서 작품을 감상하거나 그리고 반복되는 식구, 표현을 가지고 주제를 찾아내는 그런 방식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은 학생들이라면 아마 그 배운 대로 적용을 잘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작년 6월 모의평가 비교했을 때도 혹시 가능하실까요? 그러니까 예년 6월 모평하고 비교했을 때. 근데 작년 6월 모의평가는 저희가 소위 말하는 출제 기조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단순 비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죄송한 작년 9월 모평과 비교도 될까요? 원래 모평 수준하고 예년에.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난이도를 조절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국어 영역에서는 예를 들면 연계 지문의 연계 정도나 연계 방식 그리고 표현하는, 사용하는, 설명하는 어휘나 문장의 수준 그리고 선지의 구체성 정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난이도를 조절을 하는데요. 지난 9월에 비했을 때는 조금은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저희는 분석하였습니다. 네.
네, 저희 연합뉴스 김수영 기자인데요. 킬러 문항이었고 EBS 연계를 통해서 체감 난이도가 좀 낮을 것 네, 체감 난이도를 낮췄다고 설명했는데 그렇다면 이번 시험에서 변별력을 어떻게 확보한 시험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추가로 질문 드리면 이번에 그 공통 과목에서 연계 문항 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하셨는데 이전 수능과 비교해서 이게 어느 정도나 늘어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변별도를 어떻게 확보했는가? 이 부분은 저희가 배부해드린 자료의 4쪽과 5쪽을 함께 보시면서 들으면 이해를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변별도라는 것은요,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타당도가 높은 문항을 출제하면 충분히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변별도 높은 문항이다라고 선정한 근거가요. 단편적인 이해를 가지고 답을 바로 찾아낼 수 있는 문항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해야 답을 찾을 수 있는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 그런 문항들을 변별도가 높은 문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시된 자료, 그 배부된 자료의 4쪽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16번 문항 같은 경우는요. 우선은 가와 나 이 주제 통합 세트 안에 들어있는 각 인물들, 각 학자들의 주요한 주장들, 사상 내용을 먼저 파악해야 되고요. 그 다음 단계로 문제 속 보기에서 제시되어 있는 인물의 핵심 주장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각 입장만 파악했을 때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 명의 사람의 의견을요. 공통점과 차이점까지 비교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 다소 종합적인 사고력이 좀 요구되는 그런 문항이 변별도가 높은 문항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 이런 유형의 문항이 지금 여러 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문학에서 또 한 작품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27번 같은 문항입니다. 기존의 이 서술 방식이나 서술자의 시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항이 상당히 패턴화되어 있는 경향을 보였거든요. 예를 들면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이야기 안의 서술자가, 이미 이렇게 되는 순간 학생들은 앞부분만 보고 선지를 좁혀 나갈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출제된 문항들을 보니까 서술 방식과 관련된 익숙한 개념을 물어보기는 하지만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구체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문의 특정 부분을 밑줄을 긋고 서술 방식과 관련된 그 내용을 서술자, 그리고 서술자가 지각하는 대상, 그리고 지각하는 내용까지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정보의 1대1 대응으로 풀 수 없는 문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문항들이 결국에는 변별도를 확보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전 수능과 비교했을 때 그러면 어떤 연계의 차이가 있냐라는 질문, 이 질문도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저희가 지금 연계 체감도가 높다라고 분석한 이유가요. 보통 학생들이 이제 공통 과목인 문학과 독서를 어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수능 기준으로 보면 똑같이 23문항이 연계되었지만 3문항은 선택 과목에서 연계가 됐고요. 20문항은 공통 과목에서 연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한 문항이 선택 과목에서 연계가 됐고요. 나머지 22문항이 학생들이 다소 어렵게 느끼는 공통 과목에서 연계가 됐기 때문에 체감 연계도는 훨씬 높다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수능보다 이게 다소 쉬운 수준으로 출제가 됐다고 해주셨는데 이게 N수생 증가를 좀 고려해서 쉽다고 판단을 하신 건지, 그렇다면 좀 고3에겐 어려울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그게 맞다면 N수생은 쉽다고 느끼는데 고3은 어려울 법한 문항은 뭔지 찝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질문도 사실은 진짜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게 이 모의평가 자체가요. 졸업생이나
재학생을 특정하고 출제하는 시험이 아니라요. 그해 연도에 수능을 응시하는 응시 집단 전체를 고려해서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제되는 문항 유형이 학교에서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교과서의 학습 활동에서 자주 다루는 그런 유형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N수생에게 더 유리하다, 뭐 재학생들에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이제 저희 현장 분석단들이 분석한 결과는 재학생이나 혹은 졸업생을 따로 염두에 두고 특정해서 변별도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육모시험의 응시 집단의 전체를 대상으로 봤을 때 이건 변별도가 높은 문항이야. 난이도는 지난 수능에 비해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라고 기준을 세워서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어떤 집단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국어 영역 출제 경향 분석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